134번째 광저우 박람회의 첫 번째 단계 마지막 날, 거의 고객이 없는 채로 공실하고 적막했습니다. 광저우 박람회의 세 번째 단계는 특별히 많은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방문객 흐름은 이와 같았으며 매우 높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주요 통로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저우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1대1로 도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광저우 박람회는 중국의 가장 큰 무역 박람회 중 하나이자 중국의 수출 역량을 나타내는 기표 중 하나입니다. 광저우에서 매년 2번 열리며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바이어들이 중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모이는 행사입니다. 가장 최근의 가을 세션에서는 중국의 부진한 무역 환경으로 인해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수는 작년 대비 거의 50% 감소하며 소비자 전자제품, 기계 장비 및 기타 주요 범주에서 중국의 수출에 대한 세계적 수요의 감소를 반영합니다. 박람회는 매우 고적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은 10월에 수출과 수입 모두가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이것은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가 외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신 징후입니다. 10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로 수출이 6.4% 하락하여 예상보다 3.3% 하락이 더 가파른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연간 기준으로 수출이 연이어 7번째로 하락한 것을 나타냅니다. 수입 또한 2021년 9월 이후 매월 연간 기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투자를 철회하는 우려스러운 이탈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계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흔들어 놓을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는 급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2022년 중국으로의 외국 직접 투자, FDI는 중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10.6% 감소하여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한으로 공급망이 마비된 이후 3분기의 FDI는 15.6% 하락했습니다. 기술, 소매 및 제조업계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철수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두드러진 예로는 애플이 생산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 아마존이 창고를 폐쇄하며 토요타와 같은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체가 합작 사업을 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플이 생산 능력을 즉시 비우기 위해 공장을 강제로 폐쇄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최근 보도는 광범위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의 기술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은 중국의 전자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장과 공급망이 중국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의 전자산업과 공급망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며 대규모 실업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로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품 판매와 시장 점유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의 발전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전체 중국 기술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철수는 중국의 거대한 산업 기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장 폐쇄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수출 주문이 급락함에 따라 중국의 거대한 제조업 섹터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는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매출이 최대 40%까지 급감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공장 내부는 이전의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요한 데 앉아 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석탄 광산은 생산과 활동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이제 큰 공장 지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원이 고갈되면서
지상에 있는 철도만이 이 장면의 목격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커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의 붕괴로 중국의 산업 노동력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농촌 출신 근로자들을 유치해온 제조업 중심지는 지금 폭발적인 해고와 폐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진 동관은 올해 자체 공장의 5분의 1이 폐쇄되었습니다. 전자 제조업의 중심지인 쿤산에서는 100개가 넘는 대만 투자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목록은 계속됩니다. 동관시 카오토 타운의 중신전기, 주영 공장은 2023년 11월 7일 공장 운영 35년 후 연말에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물과 가구와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은 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업과 같은 고급 제조업체들도 중국으로부터 전체 공급망이 철수함에 따라 주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와 GAC는 니케에게 합작 사업에서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지만 생산 중단 기간이나 채용 중단의 규모와 타이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시 미쓰비시는 지난 해말 현재로서 약 2,70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공장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는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발 생산을 기반으로 한 만주성의 경우 2022년에 700개가 넘는 신발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중국 광대한 내륙 도시에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주성의 강남 가죽 신화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몇 일 동안 여기서 자다가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출업계 붕괴는 이 나라에게는 재앙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전체가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해고된 근로자들은 중국의 내륙에서 실업이 유행함에 따라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대가는 엄청나며 가난한 이민자들은 이미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난으로 빠져들면서 불평등과 불안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치는 항구, 수요가 증발하면서 수출이 침체한다. 해외 주문이 줄어들면 중국의 분비는 항구가 그 파장의 영향을 제일로 견뎌내고 있다. 선박이 상품으로 가득 차 도착하면서 컨테이너가 대량으로 쌓이고 있지만 빈 상태로 떠나고 있다. 넘치는 화물 장면의 이미지는 이제 흔해진 일이 되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바쁜 닝보 항구에서는 쌓인 컨테이너가 10층까지 솟아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하이 항구는 거의 25만 TU가 그 단말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비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상하이 양산 항구입니다. 불행하게도 빈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포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형 항구도 빈 컨테이너로 가득 차 있다. 항구에서 왜 이렇게 많은 빈 상자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입과 수출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상품으로 가득 채워져 세계 여기저기나 나라 전체에 흩어져 있을 것이며 항구에 집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층적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력은 너무 저렴하므로 왜 세계의 대기업들은 우리에게 제품을 만들게 하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구매자 없이 수출 과잉은 외부 수요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이전 몇 년 동안 중국 항구를 떠나는 가득한 컨테이너는 그 제조 기계가 최고 수송량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득 찬 컨테이너만 쌓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항구에 빈 컨테이너가 대량으로 쌓여 있다고 보도되어 중국의 외국 무역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기자들은 닝보주산 항구의 최대 컨테이너 단말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컨테이너 단말을 따라 볼 수 있듯이 49대의 부두 크레인이 있으며 거리에 서 있는 4대의 아울리거를 제외하고 다른 45대의 부두 크레인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기자들은 항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실제로 많은 빈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구 직원들은 컨테이너가 4층 이상 쌓여 있으면 대부분 빈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항구 책임자로부터 현재 항구에는 약 14만 TEU의 빈 컨테이너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연안 수출 중심의 중요한 수출 허브 지역에서 상품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천에서는 전자제품, 직물 및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수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주문이 급감하면 그냥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건강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서 항구 지연은 임박한 위기를 시사합니다. 미국,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고객들이 대안을 찾는 가운데 수출업자들은 주문을 크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무한한 해외 소비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에 엄청난 위협을 제기합니다. 구매자 풀이 줄어들면 공장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항구 재고는 거대한 전환의 첫 증상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영원히 놀지 않을 것입니다. 수출이 정체되면 상품은 국내에서 폐기, 재활용 또는 극단적으로 할인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기여한 무역 엔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을 떠나는 가득한 컨테이너는 번영과 진보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대한 금속 상자들은 고요하게 가득 차 있으면서 경제가 멈추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중국 노동자와 소상인들의 파탄. 통계를 넘어 중국의 경제적 변화는 전국의 노동자와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계약이 사라지면서 수백만 명이 불확실성이나 가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공장거리로 쏟아져 온 이민 노동자들은 이제 배제와 실질적인 실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시골로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과 주문이 줄어들면서 제조존이 이러한 노동자들을 생존의 한계에서 중상계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외부 수요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생계는 한결같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나는 해고당했습니다. 나는 해고당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베이징은 방금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내 경력도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3달 동안 투쟁했습니다. 결국 나는 해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올해의 시장 환경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큰 기업에서 해고당한 많은 동료들은 반년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40대 중반입니다. 나는 노령의 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주택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40살입니다. 갑자기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해고당한 형제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기업가들도 수출 의존적인 공장, 작업장 및 무역회사가 해외 고객 없이 붕괴함에 따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 버퍼가 부족한 소기업 소유자들은 지급이 중단될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2023년 동안 동관만 3,000개의 회사를 폐쇄할 예정이며 제조업계만 1,7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합금 톱날 제조회사는 제조업계의 무거운 자산 투자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국의 사설 부문에 알려지지 않은 활기와 인내심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외부 수요가 사라지면서 가장 결연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생의 작업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자본과 지식은 투자를 기다리는 아시아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무급 근로자와 소유주들의 시위로 고통은 산업지구에서 느껴집니다. 중국의 수출의 80%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것들이며 그들은 가장 심각한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 경제에 연결시킨 빛나는 공급망은 이제 직장, 부와 기회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 엔진이 토해내는 가운데 중국이 국내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중공당이 중국에게 이를 일으켰다.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점점 더 위험하고 적대적인 비즈니스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급작스런 규제 변화, 불투명한 시행 그리고 외국 기업을 향한 표적 과정은 경제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날조된 사이버 보안 검토는 해외 기업들이 민감한 지적 재산과 원본 코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며 기술 이전을 강요합니다. 모호한 반독점 규칙과 보호무역 산업 정책은 중국 국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조작하며 외국 경쟁업체들을 약화시킵니다. 외국 여행객에 대한 괴롭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엘리언식의 국경 점검, 감시, 이동 제한 및 인터넷 검열은 방문객에게 기술적 경찰 국가를 부과합니다. 엄격한 데이터법은 위협을 증가시키며 사상 경찰의 기업 비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교육 및 시민 사회를 특히 제외된 외국 기관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호한 관료 요구 사항을 무기화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특히 애매하게 정의된 이념적 적색선이 임의의 처벌을 암시하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협력의 거칠애 아래에서 베이징의 무자비한 관료들은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 통제와 강제적 자립을 내세운 기술적인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 뉴마오주의적 회기는 위험과 절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